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여의도 국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부터 신임 원내대표단이 꾸려지면서요, 이제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의원들 이사 가고 그러진 않죠? 이제 뭐 짐 싸고 이사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방은 안 뽑았대요. 네, 15일까지 방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네네. 안 움직이죠? 좀 최대한 이따가 가려는 그렇죠.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엉덩이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 21대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방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월 말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미래통합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8일에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고요. 예. 좀 원래는 당선되면서 영남당이라는 논란을 좀 불러일으켰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온건한 합리주의자 이미지로 돌파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바로 다음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뭐 국회 여야 합의 같은 거는 멈춰 있는 상태고 부친상을 다 이제 치르시고 내일부터 국회로 복귀하신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부친상에 사람들이 많이 가진 않았죠. 기자들도 많이 가진 않았죠. 그래도 가긴 갔습니다. 네. 다녀오셨어요?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이 많이 보였는데 일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이제 부친상 찾아가 조문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여야 원내대표의 잠깐 회동이 이뤄지게 된 거죠. 부친상 장소에서요. 네. 그리고 뭐 지금 한창 통합당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 김종인 위원장도 오셨나요? 위원장은 제가 못 뵀는데 위원장의 비서실장님은 한동안 계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상가를 지켰습니까? 예. 누구죠? 네, 최명길 전 의원님이. 네, 최명길 전 의원이요. 네, 한창 이제 조문객들 같이 이제 보시고 인사 나누시고 했었고요. 예. 또 뭐 무소속 복당도 지금 이슈잖아요. 네, 무소속 의원들 홍준표 전 의원도 오셨고 권성동 의원도 오셨고, 네, 그렇습니다. 상가집에서 정치가 굉장히 재밌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의원들이나 손님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네. 그럼 기자들이 옆에 서 있다가 무슨 얘기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로. 네, 그렇게 되죠. 그러지 말고 어떤 의원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 일행인 것처럼. 네. 저는 항상 그렇게 같이 들어갔지. 기자들하고는 절대 안 서 있었어요. 네, 그게 진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맨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분위기도 좀 보고. 네네. 그렇게 들어가세요. 예,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들 언제 가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가자고 해서 그렇게 가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괜찮아. 좀 친한 척하고. 네, 맞죠. 방명록에 사인하고요. 네. 돈도 조금 내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한참 지금 계속 공세로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논란 키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좀 시작인데요. 네. 그 뒤로 이제 정의연에서는 오해를 풀겠다. 할머니께 서운함 드려서 죄송하다. 하지만 후원금은 사용 내역이 그대로 문서로 돼 있기 때문에 당당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런데요. 네, 그런데도 이제 시민단체의 부실한 회계 문제 같은 거는 좀 아직 논란으로 남아 있고 또 이 문제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인지했느냐 여부로 좀 불똥이 튄 상태이고 여기에다가 윤 당선자 딸의 유학비는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약간 인신공격성 공세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윤 당선자의 딸이 유학을 가서 유학비를 썼어요. 근데 거기에 부정이나 불법이 있었습니까? 지금 밝혀진 건 전혀 없죠. 그런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윤 당선자가 계속 페이스북으로 억울하다라는 심경을 연일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주변과 가족과 지인들을 이렇게 탈탈 털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부 뭐 언론에서 그 딸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까지 찾아가서 뭐 딸이 뭘 타고 다녔느냐, 예를 들면 뭐 외제차를 타고 다녔느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였던 것 같고요. 뭘 타고 다녔고 뭐 장학금은 어떻게 뭐 받게 되었고 이런 걸 좀 캐묻고 다니고 있다고 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시고 계신 거고요. 뭐 이거는 뭐 이 논란은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금방 오래 가지 않을 건데. 네. 요거 말고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나 그런 사건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세를 펴는 거 말씀하시는 공세 거예요? 말고요. 이렇게 발목 잡는 거 말고요. 네. 공세 말고요.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진짜 네. 지금 관심이 갔거나 아니면 목적이 어디 가 있다 그런 거 없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움직임이라든지. 근데 너무 이상하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물으면 아무도 답을 하지 않고 답을 하잖아요. 네. 지난주부터 황교안 대표가 전현직 의원들한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제가 그럼 한번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예.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황교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힘내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가자고 뭔가를 그림을 그리자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 경선에 뛰어들 것 같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당내에서도 비슷하게 봅니까? 네, 근데 당내에서는 사실 그 친황 그룹이라는 그 의원들이 다 많이 좀 낙선하는 바람에 그룹이 좀 없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아니요, 낙선은 해도 네. 공천 막판에 황교안 전 대표가 본인 사람들을 마구 꽂아놨어요. 서초 강남이나 뭐 다른 데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분들이 당연히 황교안 대표한테 고마워할 거고요. 그리고 많이 중진이 떨어진 자리에 청년들도 많이 넣었는데 그분들도 황교안 전 대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굳건하게 기독교 쪽 사람들이 굳건하게 지지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황교안 전 대표의 위세는 좀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종인 비대위랑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황교안 대표가요. 그리고 뭐 좀 아무래도 좀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말은 계속 여의도에선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얘기로 가겠습니다. 과거사법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어요. 김무성 의원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과거사법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 7일에 그 국회의원회관 현관 지붕에서 사흘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시던 최승우 씨를 이제 내려오게 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한 사항이었는데요. 네. 이제 이게 실무 단계에서 좀 이거 그때 약속했던 방식을 좀 거슬러서 다시 우리가 뭐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하자라고 통합당이 요구하고 나서면서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김무성 의원은 좀 언짢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네, 그러게요. 김무성 의원이 당시에도 뭐 상임위, 그러니까 본인이 그 관련 상임위도 아니었거든요. 상임위 관계 떠나서 내가 뭐 국회 떠나는 사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이러면서 여야 합의를 되게 적극적으로 중재했는데 다시 이 간사간 합의가 좀 깨지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본인은 내가 다시 나서서 한번 말을 해보겠다라고 오늘 밝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앞으로 다시 그 무대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계기가 한 번 더 마련되면은 이게 뭐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대로 불리거든요. 김무대. 맞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그렇게 하는데 대표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대표의 영향력을 항상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대인데 이번에 이 과거사법 김무대의 마지막 무대가 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미래통합당 초선들이 광주로 가기로 했다 이런 그 뉴스도 봤습니다. 네, 초선 뭐 전부가 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 초선 의원들과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좀 개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다음 주에 이제 5.18 40주년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건데요. 어떤 의원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이름을 밝히신 거는 지금 초선 중에 김웅 당선자가 있어요. 그리고는요? 예, 그분이 이제 전남 순천 출신이긴 한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밝혀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신 분은 장제원 의원님. 네. 네, 근데 사실 그 의원들이 각자 개인 자격으로는 이 기념식에
그래도 몇 번 갔었더라고요. 찾아봤더니요.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당시 대표가 가서 근데 그때 5.18 관련 폄훼 논란이 되게 한창이었던 시절에 가서 뭐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에 굉장히 유족들이 분노했던 그런 그림이 그려졌었죠. 예. 이번에는 좀 어떻게 화합의 목소리를 통합당이 과연 낼 수 있을지가 좀 관심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광주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네 마네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초선들이 광주로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광주에 대한 다른 그 따뜻한 시선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달라지기는 시대가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주호영 원내대표단도 좀 긍정적으로 가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좀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관심사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경찰로부터 인근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받아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유흥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초발 환자가 다녀간 클럽 5곳 이외에 2곳의 클럽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가결했습니다. 양당 최고위원들은 내일 합동회의를 열어 통합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열린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최강욱 당선인이 선출됐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배진교 당선인을 선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늘 최초 발포 명령자와 지휘 체계 등 총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다면서 취소하겠다는 요청이 잇따르자 내일부터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기 힘들다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주민 신모 씨를 폭행 등 혐의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4.15 총선에서 안산 단원을에 출마해 낙선한 미래통합당 박순자 의원이 낸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투표지와 투표함, 관련 서류 등을 봉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가 한동안 잠잠해지나 싶더니 지난 주말부터 이태원발 코로나에 다시 우리 영화들 개봉을 잡으려고 했는데 다시 미루게 됐습니다. 영화계가 많이 힘듭니다. 누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누군가에겐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다. 영화계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변영주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모두가 그렇지만 코로나 시대를 적응한다는 게 너무나 다양하게 두렵잖아요. 네. 너무나 다양하게 두렵고 때때로는 TV 뉴스에서 앵커가 심각한 얼굴만 해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두가 견뎌내고 저도 그렇고 거기에 또 이런저런 되게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서 되게 어려운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영화를 찍거나 준비하거나
지금 가다가 중단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시죠, 감독님은? 예, 저는 제가 워낙 게으른 인간이어서 시나리오가 워낙 오래 걸려요. 시나리오 오래 쓰시죠? 예,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는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조금 다행이긴 하네요. 예, 조금은요, 아주 조금은요. 근데 그게 근데 어찌됐건 지금 영화 산업은 사실은 이런 말씀을 그 시민들께 드리는 게 송구스러운 건 이 세상에서 영화하는 사람만 제일 힘든 것도 아니고 영화가 제일 중요한 산업도 아니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화 산업 관련된 곳이 지금 멈춰서 있고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문화를 선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화인데 그 16년 만에 최저 관객, 최저 매출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2월, 3월, 4월 계속 4월에는 100만 명 이하로 관객 수가 떨어졌습니다. 뭐 영화계 주변에서는 다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영화계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왜 경제가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네. 바꿔 말하면 영화 이 산업에서 극장 쪽도 독립영화 전용관, 예술관이 더 어려워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원래 어려웠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잠깐 여쭤봤더니 관계자한테 작년도 대비해서 100% 손실인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작년에도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예. 독립영화 쪽이 그렇게 관객분들이 많이 오시진 않으니까. 네. 근데 작년에 대비해서 100% 손실인 곳이 대부분이고 그중에서 가장 괜찮다는 곳도 손실이 50%가 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화를 본다는 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불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극장을 통해서 그 시민들과 만나야 되는 문화산업, 이를테면 영화, 예. 공연, 예. 뭐 뮤지컬이나 연극 이런 쪽이 지금 가장 어렵고 이제 힘든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 어려워지는 거니까 네. 뭐 바꿔 말하면 투자도 어려워지는 거고 제작도 어려워지는 거죠. 거의 스톱했다고. 그렇죠. 예, 봐도 되는데 이게 그래도 4월달, 5월달 지나면서 좀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좋아졌었어요. 극장 그래요? 관객 수가 조금 늘기 시작했었어요. 조금 늘기 시작하다가. 하다가 이제 지금 다시 확산이 조금 되면서 네. 갑자기 훅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우시잖아요. 사람 많은 곳에 가기가 무서우신데.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들이 열심히 안전하게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방역의 문제라든가 또는 객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하의 그 관객들만을 입장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안전한 방식으로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밀폐된 공간에서 춤을 추시는 것보다는 네. 영화를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여하튼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그렇죠. 7211님이 변영주 감독님 나오셨다길래 저녁 준비하다 놓고 손 놓고 문자 보내요. 감독님 팬이에요. 영화인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더 아리네요. 영화인들 힘내세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감독님 팬이에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되게 모자라지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특별히 여성 팬이 많은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강다솔님이 한 자리씩 뛰어앉기 그러면 항상 고민하던 겹치는 의자 손잡이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갈등도 없어질 텐데 이런 얘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사실은 극장에 영화 보러 오는 것도 있지만 팝콘 먹으러 가는 것도 있잖아요. 아, 그리고 예, 그리고 뭐 같이 뭘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이러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바뀌는, 그러니까 좀 약간씩 떨어진 좌석에서 무언가를 먹으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좀 집중해서 영화를 보시는. 근데 전 그게 집에서 보는 거랑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공간 안에서 불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영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순간 달라지는 어떤 감정이 있고 그것은 사실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독립예술영화 전용관들이
그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독립 영화를 살리자고 네. 그 인디 피크닉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립 영화 소풍이다라는 이름으로 작년하고 올해까지 굉장히 좋았던 독립 영화들을 순회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서울에서도 상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방역에 철저히 임하는 그 시네마테크들이니까요. 네. 혹시 인터넷에서 인디 피크닉이라고 쳐보시면 좀 의미 있는 그 영화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 영화로 소풍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네. 영화계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네. 그래도 큰 회사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 촬영이 중단되고 제작이 중단되면 영화 스태프들이요. 그분들은 걱정입니다. 당장 벌이가.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그 코로나 이 상황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영화 산업이 이런저런 다른 산업에서 굉장히 그 노동 환경이 좋은 곳. 그리고 제일 먼저 문화계에서는 제일 먼저 그런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는 곳이었잖아요. 개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 52시간 노동이라든가 또는 4대 보험에 가입한다라든가 뭐 그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낸 거죠. 네. 근데 그게 코로나와 함께 순식간에 산업이 위축되면 사실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스태프들. 예. 그러니까 고용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는 두 번째로는 그 고용의 문제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환경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네. 좋은 환경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태프들도 굉장히 큰 문제고 또는 시나리오를 쓰는 창작자 또는 뭐 저처럼 연출을 준비하는 창작자 같은 경우에도 계약이 쉽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를 그렇죠. 알아야 계약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계약을 해서 돈을 벌게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대한민국 지금 전체가 어려운데도 버티고 있는 건데 우리도 힘들다고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는. 아니 다 힘든데 그래도 힘들다고 해도 되죠. 지금 산업이 계속 무너지고 있으니까. 선우의 히든와이프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영화 빨리 보러 가고 싶네요. 작년에 한 달에 10번씩 극장 가던 때가 너무 그리워요. 극장을 가고 친구를 만나서 극장을 가는 그런 일상이 이제 조금 그리워야 될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한국 영화가 되게 잘 되고 막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거에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들은 전 영화를 사랑해준 한국의 시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를 자주 봐주시고 즐겨주셨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이 다시 올 수 있게 하려면 어려운 사람들이 쓰러지진 않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그 고용보험 의무가입 이런 거 그리고 네. 좀 국회나 아니면 정부에서 좀 제도로 이 스태프들을 이 영화인들을 좀 보조해주는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좀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고용보험 확대 대상이 예술인이 포함이 되게끔 지금 했는데 네. 그 문제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을 제외시켰잖아요. 예. 이분들도 거의 특수 형태인데. 예, 왜냐하면 예술인 그럼 되게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이 먼저 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그냥 무언가를 어렵지만 써서 나중에 그 완성된 걸로 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계약의 형태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특수고용 형태를 제외해버리면 거기 분명히 사각지대가 생길 거고 사실 이 법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 최고님이라고 예. 시나리오 작가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이제 그분의 앞을 보면서 그러니까 발생하게 된 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이건 지금 복잡하니까 뒤로 밀어 라는 것은 되게 사실은 무서운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망 없으면 바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안전망 여기도 설치하는 건 복잡하니까 내일 하자. 이거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미루고 미뤄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20대 국회가 아직도 만약 가능하다면 이런 문제들 또는 뭐 지금 과거사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에 대해서 적어도 털고 가셔야 나중에 20대 국회 하면 그래도 이런 걸 해냈어라는 게 남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국회에 너무 많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아시면서 그러세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바라는 게 이렇게 단순해집니다. 그런가요? 예. 네.
루스님이 언론에서부터 먼저 1000만 관객, 1000만 돌파 이런 거 그만 좀 강조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다양성 부재가 영화 수준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흔히 독립영화나 다양성 영화를 가리켜서 방부제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영화가 상업적인 것을 바라보면 막 전진하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바로 이런 영화들이 야 거기 넘어갔어 일로 와.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만드는 영화인 거잖아. 일로 와. 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독립영화가 기반이 되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뭐 영화진흥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좀 진지하게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수혈해 줄 것인가, 어떻게 링거를 꼽아 줄 것인가, 어떻게 산소호흡기 줄 것인가 되게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원책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국 영화가 지금 여기만큼 우리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콘텐츠가 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게 그 영화인들의 많은 노력 때문에 여기까지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말 규모의 경제, 네. 찍었다면 100억, 200억 들어가는 그런 작품만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 상업적으로 억지 웃음, 억지 스토리, 그다음에 시간 여행, 이상한 판타지 그런 것만 보여서 조금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긴 했습니다. 조타님이 그래도 요즘 벌새, 매기 같은 좋은 독립영화들 많이 만들었어요. 2019년 독립영화의 부흥의 해였죠. 올해는 더 탄력받아서 다양한 영화들 볼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 사태가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맞습니다. 작년은 정말 꿈 같은 한 해였죠. 저 같은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선 이렇게 젊고 훌륭한 여성 감독들이 특별히 여성 감독들이 이렇게 훌륭하실 줄은 우후죽순 나타나 주나 너무 감사했고 이제 그 친구들이 불을 지핀 이 멋진 독립 영화들을 오래 이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것, 특히 이제 그런 독립 장편 영화나 다양성 영화의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출구가 시네마테크 독립 영화 전용관이거든요. 네. 예술관. 네. 근데 이제 그런 곳이 지금 완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세이브 더 시네마라는 운동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극장을 구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만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 또는 일본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시네마테크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살릴 것인가라는 운동을 다양하게들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세이브 더 시네마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핑크뮬리님은 자동차 극장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이 얘기도 하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대안은 될 수 있는데 그 공간이 좀 서울에, 그렇죠. 네. 박상우님은 극장에서 영화 보면서 팝콘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팝콘 없이 영화 보는 건 너무 힘들어요. 팝콘 없이도 가능한데 먹어도 됩니다. 진지님은요, 힘이 들면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빨리 큰 타격이 가는 건 진짜 슬픈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8430님은 제가 나의 촛불이라고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했거든요. 만들었어요. 김의성 배우랑 하셨죠. 예. 근데 3월 달에 개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 세상 일이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작은 규모였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감내할 수 있는데 정말 수년을 이렇게 기획하고 제작하고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좌절을 맛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냥의 시간이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극장에서 개봉을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개봉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과연 이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했을 때만큼 사람들의 관심이나 호응을 얻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영화 한 편 볼까? 뭘 볼까? 이거 보자 하고 가서 보여지는 어떤 향유와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이 중에 뭘 골라서 잠깐 보다 자지? 라는 공간의 향유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거든요.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와 아무리 큰 화면이라도 집에서 누워서 보는 영화는 완벽하게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들 작은 극장들이 방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믿어주시고 예매를 한번 어떤 영화 있는지 궁금해해 주시면 버틸 수 있는 힘이 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독님, 그런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영화관에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산업이 아예 넘어가는 거 아닌가? 영화 산업이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극복할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서 즐겁게 살았던 다양한 방식을 하나하나 되찾을 것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방식도 고민해야 합니다만 산업을 위해선.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향유했던 어떤 방식을 야 이제 갖다 버려라는 건 되게 위험하고 우리가 그거는 너무 많이 뒤로 물러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뿐 아니라 모든 거에 있어서도. 예. 감독님, 화차가 인생 영화라는 분들 많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런 분들한테 화차를 말고요. 화차 말고 다른 영화 그 좀 감명 깊게 본 영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게, 코로나 시대를 건너가면서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까, 이런 얘기 또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그 남매의 여름밤이라고요. 지금 남매의 여름밤. 예, 지금 인디 피크닉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네, 독립 영화는. 예, 벌새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안 좋아하실 수 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는 이제 허브에서는 뭐 다양한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딱히 권해드리지 않아도 예. 워낙 지금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올해 우리의 기생충 말고도 같은 시기에 아카데미에서 붙었던 다른 작품들이 세월호 관련된 예, 단편도 있고 단편도 또는 있고요. 외국 영화 중에서도 올해 기생충이 얼마나 대단한 영화였냐면 정말 짱짱한 영화들 사이에서 네. 승리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같이 경쟁했던 영화들도 함께 보실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나단 엘님이 그래도 영화는 영화관이 좋습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네, 김치사랑님, 영화관 가고 싶은데 조심조심 가볼까요? 조심조심. 그러니까 방역이 잘 되고 예매를 통해서. 네. 예. 감독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시나리오 준비 중이시죠? 어떤 내용인가요? 주 기자님도 좀 잘 알고 계신 작가인데 강풀 작가. 네. 예, 조명가게라는 웹툰을 원작으로 네. 시나리오를 지금 한 2년 반째 쓰고 있고요. 그거 고민하신 게 오래됐는데. 예, 근데 이제 겨우겨우 시나리오가 완성 단계가 거의 다 왔습니까? 예, 이제 여러 번 고쳐서 예. 이번에 조금만 고쳐도 될 줄 알았는데 저는 역시 안 되나 봐요. 왜요? 결국은 여러 번 고치게 되더라고요. 계속 고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고치고 있어서 금년 내로 준비 잘해서 예. 내년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영주 영화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게요. 김한나 씨. 네, 현재 고속도로에 퇴근 차량들이 많은데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서안암에서 토평까지 11km 정체고요. 이후로 남양주에서 구리 휴게소 사이 지나기도 어렵습니다. 더 가서 일산에서 판교 방면은 김포요금소에서 송내 12km 더디게 지나고요. 또 반대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도리분기점 부근부터 송내까지 13km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다시 부천 부근에서 신월까지 차가 많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면으로 신갈분기점부터 광교터널까지와 또 월곡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 사이에서 각각 5km씩 정체되고 있습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방면은 송산 마도 부근 10km 구간에서 거의 속도 내지 못하고요. 서울 시내에도 교통량 많은데요. 특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50분 남짓 소요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요즘 정치 이건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정치가 낭만이 있었어. 정치 여기 이분 이야기만 귀 기울여 들으면 다 됩니다.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정치 고수의 말말말 정치라떼. 정치 고수 정치 구단 박지원 민생당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그런데 라떼는 말이야 하면 네. 꼰대 아니에요. 그런데 박지원 꼰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젊은 사람들 10대들도 공감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마는 네. 젊은 사람들이 표를 안 줘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안타깝네요. 아니요. 일주일 만에 피부가 좋아지셨습니다. 평소에 지금껏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재호 전 대표보다 형입니다.
이재호 대표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아, 네. 그 사람은 MB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저는 DJ. 그렇지. 저는 뭐 피부 관리는 하지 않고요. 네. 다 저한테. 건강 관리는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반씩 열심히 걷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밥을 잘 먹고. 그런데 요즘 살이 쪄가지고 예. 좀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 시즌 그 바쁠 때도 걷고 운동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요? 밤에. 잘 먹는 건 대식가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유명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잘 먹습니다. 아, 그래요? 아, 잘 먹고 많이 움직여라. 이게.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먹고 운동 안 하면 살이 찌는데 네. 저는 선거 체질인지 선거 때도 한 4kg 늘더라고요. 아, 선거 때? 잘 먹으니까. 예. 뭐 떡도 먹고 빵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자고 먹고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했으니까 더 좋아지겠죠. 아무튼 피부 관리를 한다. 네. 되게 이제 여성들이 저를 만나면은 TV보다 훨씬 젊고 잘생겼다. 아, 젊어 보이시죠? 예. 그런데 피부 관리 하느냐? 그건 하지 않고 예. 이제 뭐 샤워하면은 로션 바르고 선크림 네. 그것만 바릅니다. 근데 70대 동안으로 이렇게 대표로 나가셔도 될 만한 그런 진짜 피부입니다. 대표는 이제 안 나갈래요. 안 나가고요. 네. 정치권으로 가볼까요? 아니, 그 얘기도 좀 물어볼게요.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금기원래 그런 말을 만드셨어요. 금요일 날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지역구에 내려가서 지역구를 닦고 월요일 날 올라와서 이제 중앙 정치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하루 일정이 옛날에 대변인 시절에 새벽에도 전화를 받고 밤에도 전화를 받고 전화는 항상 받고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셨어요? 뭐 지금도 5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예. 또 뭐 인터넷 내용 다 체크하시고 뭐 방송 이렇게 보고 이제 보좌관하고 거 전화하고 라디오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뉴스 속에 그냥 묻혀 있는 거죠. 네, 수십 년 그렇게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고 밤에는 또 뭐 관계자들하고 술 드시고. 저녁 먹고. 요즘은 술 안 들어요. 옛날에는 많이 드셨죠. 그렇죠. 새벽 2시 3시까지 술 먹고 아침 5시 반에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브리핑을 하셨다면서요. 거기까지 도착을 했죠. 그래요? 5시 네. 반에 네. 동교동에 항상 들어가서. 동교동 일산. 네. 또 청와대 계실 때도 김대중 대통령은 아침 보고를 꼭 받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찍 네. 보고 드리고 지시 받고 그런 걸 이제 습성화됐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7시 반에 라디오 인터뷰하고 한숨 잤더니 오늘 몸이 굉장히 좋네요. 네. 아, 그러시군요. 여야 원내대표를 다 선출을 마쳤습니다. 김태년, 주호영. 이 두 분, 이분들 궁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내대표는 일상적으로 잘할 것이다. 네. 맞는다. 왜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선 오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좋으신 분들이고 잘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국회에 들어가면은 또 싸우기도 잘하고 예. 또 금방 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벼랑 끝까지 가서 빠져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타협 조정해서 뭐 한 10년 만에 이민간 동생을 인천공항에서 만나듯 손잡고 웃고 나오죠. 예. 이런 게 정치니까 두 분 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잘할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부터 좀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법사위원회는 또 우리 만주 변호사로서 박지원 대표님 잘 아시죠? 제가 법사위원 12년을 했는데 네. 사실 원내대표가 상임위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임명권이 있잖아요. 예. 이 원내대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법사위원은 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국토교통이 산자위 보건복지 이런 데를 가는데 이제 밖으로 알려지기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상임이지만은 실제로는 일만 많고 이름 많죠. 지역구 사업도 뭐 후원에도 아무것도 안 돼요. 예. 뭐 대법원에서 제 말을 들어주겠어요. 법사위원 말을 들어주겠어요. 검찰에서 들어주겠어요. 법무부에서 들어주겠어요. 그 자체가 권력기관인데 이제 모든 법안이
법사위로 와가지고 거기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거기를 통과해야 본회의 올라가니까 예. 이제 파워는 막강하고 그래서 상원이다. 예. 이런 걸 봤죠.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 어떤 경우에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절대 양보 안 할 겁니다. 네. 안 한다고 지금 선적 보고 있어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그건 법사위원장 자리는 과거부터 야당이 차지한 거니까 내놔라. 천만의 말이지. 예.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이거 굉장히 팽팽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팽팽한 싸움이지만은 이 민주당이 180석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범진보권이 190석이고 예. 또 범보수권은 110석이기 때문에 표결로 가는 거죠. 표결로 가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겠네요. 아니 지금까지 법사위원장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법과 제도위원 개혁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오죠. 가져와야 됩니까? 그건 뭐 불을 보듯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딱 민주당이 180석 차지했길래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다. 네.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또 그 변화될 변화가 국회에서의 변화가 또 뭐가 보입니까? 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성격이 좀 유하죠. 네. 그런데 또 화를 내면 불같은 성격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제 대화를 해서 타협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 생긴 것은 그렇게 포청천 그런데 지혜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네네. 말도 잘하고 논리 정연하고 또 배짱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해서 만약 조영 대표가 따따붙다 하고 안 들어주면은 오케이 그럼 우리 표결로 가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네. 9589님이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현명한 경륜으로 정치를 좀 더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취자분이 보냈습니다. 이거 제 뜻이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1156님은 김어준은 맨날 뭐라고 하더니 주진우는 좀 마음에 드나 봅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훨씬 더 듭니다. 그렇죠. 우리야 예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김어준은 없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우리 예의를 중시하는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안 받아준다. 상임위원장 없다. 이렇게. 그 통합당이 그러한 꼼수를 쓰고 발목만 잡고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광화문으로 태극기 부대하고 돌아다니다가 저렇게 망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꼼수 정치를 버리고 당당하게 나가야 보수의 가치를 보수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민주당도 시민당과 통합하잖아요. 오늘 했잖아요. 의결을 했는데 저는 통합당이 한국당과 통합을 해야지 위성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은 또 그 순간 또 망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좋죠. 우리가 진보 정권 재창출에 굉장히 도움을 주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아주 역으로 그런데 안 해야 돼요. 안 하겠죠. 안 해야죠. 그게 말이 돼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하고의 통합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안철수 대표는 좀 원하는 것 같아요. 뭐 같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어떻게 됐든 200여만 표를 마라톤 해가지고 지지받았고 원내 세석을 됐으면은 거기도 보수를 표방한다고 하면은 통합당, 한국당, 국민의당 다 통합하는 게 좋지. 그렇게 또 꼼수를 부리려고 하면은 안철수 대표도 미래가 없다. 당당하게 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럼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까? 저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끼리
폐인을 분석하는 백서 같은 걸 만들자 조사 그런 얘기 한 것은 거기다 한 발 넣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본래 안철수 대표는 보수예요. 예. 제가 상대를 해보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 되려고 진보로 위장 취업했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예. 지금은 지금 21세기 진짜 젊은 뭐 나이 든 분들도 지금 딱 꼼수 안 부리고 정도로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네. 보수로 가려면 깨끗하게 갔어. 거기 대통령 후보가 지금 나서지 아무도 못 있잖아요. 네.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거기에서 대권의 길로 한번 경쟁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가라 이거예요. 네네. 그쪽에 가서 승부를 미래통합당을 접수하면 대권 후보가 되는 거죠. 뭐 지금 200만 표를 받은 사람도 지금 통합당에 아무도 없잖아요. 예. 대통령 후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네. 아니 김종인 위원장 있잖아요. 아 그거는 대통령 나오지는 않겠죠. 아 그래도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헤어지면서 네. 깨끗하게 의원직을 사퇴하고 나가는 거 보면은 정치적 욕심은 없는데 이분은 어떻게 됐든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을 당선시켜 봤다. 네. 그런데 이제 제3의 길도 가려다가 다시 이 통합당으로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하고 또 한번 킹메이커가 돼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렇게 욕심은 내지 않을 거예요. 40대 경제 기술론 이렇게 얘기하면 김세연 의원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김종인 의원이 말했던 그렇죠. 김세연 의원이나 홍정욱 네. 전 의원을 얘기한다고 언론은 그러지만은 그렇게 정치는요 누가 임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추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피나는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을 받고 당원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은 지금 국민들은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뭐 DJYS 40대 네, 기술을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서 대통령을 쟁취했어요. 네.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흔히 보면 뭐 후계자를 길러라 이런 것은 자기가 도전해서 되는 거지 그건 안 될 거예요. 황교안 전 대표는 정치의 미래가 안 보입니까?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죠? 예, 통합당 네. 관계자가 저 1호 하면서 네. 몇 가지 통합당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5.18 세월호 박근혜 탄핵 이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라. 예. 자꾸 가지고 다니니까 너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말 끝에 황교안 대표가 다시 나오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네. 그게 되겠냐? 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통합당에 황교안만한 인물이 없고 그런 지지를 받는 사람도 당내에 없다. 그러면 아주 잘된 일이다. 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운이 있다. 정권 재창출하기가 쉽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근데 황교안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최대 주중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그 태극기 세력과 그 기독교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세력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뭐 있지만은 네. 거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중도적 보수 이런 국민들도 지지를 하지 않아요. 네. 이번 총선에서 그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느 정도의 지지는 받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 확대가 안 되니까 영원히 2등 3등 하는 거죠. 네. 얼마나 좋아요. 좋다고요? 우리 진보 세력으로서는.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꼭 나오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네. 응원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8381님 박지원 의원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꼭 좀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얘기했는데 20대 국회에서 며칠 남은 동안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법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지금
댓글 달아주신 그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민주당, 통합당 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나가지고 네. 20대 국회에서 굉장히 급한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키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잡힐 것 같아요. 네, 그 그래요. 법사위도 열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사법 또 N번방 뭐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 있는 것은 이제 다시 21대 국회가 개원돼서 법안을 제출하고 어쩌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유정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네. 해야 되고 저도 유정의미를 거두렵니다. 네. 6663님이 바둑도 한 발 뒤에서 보면 그런 훈수가 최고이듯이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박지원 정치고수의 최고 훈수를 기대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너무 젊어요. 항상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영원한 현역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네. 이 박지원의 일은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도와서 네. 진보 정권이 재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네. 그때 전국에 계시는 김대중 세력 등 이러한 분들을 함께 대통령 후보를 도와야죠. 아 그래요? 그러한 일이 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20대 국회를 그 의원님은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20대 국회야말로 역대 국회에서 가장 실패한 국회죠. 일 안에서 동물 식물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목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금기원래를 5월 29일까지 2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말도 지금도 갑니까? 지난 주말도 갔다 왔죠. 그러니까 떨어지고도 매주 갑니까? 가야죠. 아니 난 떨어지면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소인배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금기원래를 2번 더 하고 예. 또 목포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뭐 15일까지 방을 빼주라 가니까 네. 그 방을 빼고 있는 중이에요. 아 지금요? 네, 그래서 국회가 다음 주에 열리면은 참석해서 유정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5월까지는 뭐 의원으로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6월에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0245님 북한 대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분 있습니다. 그 지금 북한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지만 남북 문제, 그렇죠. 남북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도 활발하게 하고 우선 뭐 방송 출연도 굉장히 쇄도하고 있고 많죠. 네. 그리고 뭐 심지어 뭐 몇 곳에서 네. 자서전을 쓰자. 네. 어떤 신문사에서도 그렇게 오고 출판사에서도 오는데 네. 또 유튜브 방송을 해보자. 네. 여러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데 자서전이나 유튜브 방송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벌써 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방송 출연하면서 네. 또 강연 요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다니면서 제가 할 일을 하겠다. 예.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주진우 기자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고수입니다. 하지만 정치 청년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전인권의 그러나 안 싸우는 사람들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산 위에 높이 오랜 타입이 언제